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2월 18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또 관리하고요, 리뷰도 하고요, 또 드리블 해 나가는 과정을 잘 또 복귀해 나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또 포트폴리오 체크하면서 또 새로운 종목이 또 우리가 또 원하는 수익권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제가 222동평에서 하단에서는 쫄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하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 드디어 전체적으로 또 반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유자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으니까 또 충분히 또 플레이하면서 드리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파켓, HLB생명과 휴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새롭게 또 주가가 또 올라와서 또 이렇게 수익 실현을 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종목들 뭐 산일전기나 가온전선, 코스맥스, 한국전력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 드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대부분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충분히 또 설명드려 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왼쪽이 두산 파켓입니다. 두산 파켓 같은 경우는 제가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도 이야기 드렸고요. 최근에 보면 우크라 재건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드리블 해야 하고 이렇게 눌리고 올라가는 과정들, 이 과정을 갖다 꽤나 즐겨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과거의 영광, 그 주가 수준까지 가야 된다. 뭐 두산 바켓의 주가를 갖다 끌어내린 것은 누구다? 예, 두산의 경영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두산그룹 관련된 거, 두산에너빌리티부터 뭐 두산 로보틱스, 또 두산전자, 또 두산 마켓 뭐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두산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또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유하면서 플레이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여러분들 우리가 참 재밌게 왔어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했고 또 여기서 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죠? 여기 아니면 또 여기 우리 스타트 라인이 여기였죠.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잘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한 라인부터 제가 절대 그냥 가고 홀드앤고 진행하다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진행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HLB는 약 27% 초과해 있고요. HLB 생명과학은 18% 초과해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장 스타트 라인은 30% 훌쩍 또 넘어가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파형을 보면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보유자 영역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수익 한번 내고 이제 두 번째 트라이인데 두 번째 트라이에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2월달 내내는 어떻게 드리블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면 틀림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HLB가 리보세라님이 FDA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때 주가가 또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한 번 쉬겠죠. 또 연속 3일 올랐으면 또 한 번 정도 잠깐 쉬어주고 그러나 아래쪽으로 눌린다기보다는 약간 글쎄요 기간 조정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스타트 라인은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잘 올라와서 한 18% 이상 올라왔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래서 조금 더 윗단에서 당연히 살짝 끌고 내려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휴젤의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볼 땐 여기서 돌파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돌파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또 큰 수익 내긴 또 어렵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3% 정도, 하방으로는 3% 정도는 조금 열어두고 우리가 좀 더 드리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익률을 갖다가 훼손한다 하더라도
한 이틀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2거래일 정도, 2거래일 정도 더 보면서 이 종목에 또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올라온, 지금 상단 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씩 매물을 또 소화해내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인 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홀드 앤 드리버를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몰고 가야죠. 그래서 일단 익절 라인을 설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방으로 마이너스, 지금 오늘 주가에 마이너스 3%까지는 더 여유가 있잖아. 15% 정도 수익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익절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드리블을 해 나가는 쪽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더 크게 먹으려고 그러면 또 나름의 또 그 감소할 부분을 충분히 또 감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 6% 정도 내주고 또 하나 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게 보유자 아니면 불가능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께서 또 공격적으로 가실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만약 간이 좀 작아서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 하는 분들은 그냥 정리하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드디어 사실은 이거 저 같은 경우는 10%가 넘기는 해요. 제가 그래서 그냥 52,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 아래쪽에서 조금 더 평단 조절전 했잖아요. 그래서 222 이동평균선 하방 쪽에서 평단 조절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평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이 종목도 드디어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방산 분위기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또 모멘텀 되는 뉴스가 좀 나와주면 어떨까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또 드리블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가만히 있다가 또 우리가 또 때가 되면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들, 그게 포트폴리오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올라가면서 보유자 영역으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또 플레이 해 나가면서 또 수익을 즐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뭐 변압기는 뭐 그래도 뭐 실적은 좋다. 다만 뭐 트럼프 관세 이야기 나오면 조금 좀 기간 조정을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3월 한 둘째 주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잖아요. 그다음 보편관세 같은 거는 4월 달이고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는 2월 달 아닙니까? 2월 달엔 플레이 할 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가 낮은 쪽, 이쪽 아래쪽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들 7만원 언더로 잡으셨죠? 이해 가셨죠? 이거 7만원 위로다가 만약에 잡으셨다 그러면 좀 섭섭합니다. 그렇죠? 평단 조절 잘 못하신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지금 69,000원, 한 7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잡았다 그러면 뭐 리즈너블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뭐 드리블해서 몰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드렸지만 7만원 언더에서 매수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 있는 상황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홀드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좀 이따 치고 올라와야겠죠. 자, 경동나비에 뭐 크게 올라가진 않고 소소하게 지금 뭐 5%뭐 왔다 갔다 또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제가 급등해서 올라가지 않는 살짝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예, 요거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빠이빠이 하려면 이렇게 가는데 경동나비의 실적이 나쁜가요? 북미 수출 내용들이 상당히 좋죠. 국내 경기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 부분은 충분히 또 감안했다. 그래서 시간을 주고 갔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양을 가진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가온전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 지금은 드리블해서 평단 조절을 잘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잘 드리블해서 가시면서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평단 조절 잘 해주셔야죠. 예. 오늘은 매수하는 날일까요? 아닐까요? 예. 오늘은 장중에는 매수하는 날은 아니겠죠. 그렇죠? 누가 봐도 운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에 거래해서 또 매수를 또 평단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가온전선입니다. 여기도 매수 시그널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 일단 미국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해적 케이블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LS전선의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전을 받아서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을 공사해야 되는 부분 수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서 요 구간 넘어가는 동안 눌리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안 잡아주면 그럼 기다린 보람이 없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평단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고 시그널은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시그널들임에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한 5만 7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잡히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또 분할 매수 해주시면서 평단 조절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 지금도 뭐 제가 30% 이렇게 들어가자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지나고 나면 평단 조절, 평단 비중이 한 5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보면 60%까지는 올라오고요. 60% 매수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그냥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죠. 저는 뭐 거의 풀부팅은 거의 없어요. 맥스치가 보통 한 70, 80 이 정도 수준이 거의 맥스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남겨두는 건 하방으로 열릴 때 대비해 두는 것들이죠. 항상 또 세이프하게 거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죠. 많이 먹어야지만 꼭 답이냐? 아니죠. 승률이 높은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죠. 물론 홈런 치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홈런 치는 선수가 뭘 많이 당합니까? 예, 삼진 아웃도 많이 당하고요. 플라이 아웃도 많이 당합니다. 팀 플레이엔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무슨 내용이다? 예, 팀 플레이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면 또 때로는 또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손실나는 종목 때문에 희생을 또 해줘야 되는 서로 상호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해서 2분기가 나름 피크다 그러면 다음 분기까지 올라가는 이게 이제 마지막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을 갖다 우리가 노리는 것이. 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매수를 해줘야겠죠. 자, 이때 비중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맥스 50% 정도, 맥스가 50%입니다. 그리고 항상 중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50% 정도로 담아서 그 다음부터 또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트레이딩 구간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별로 거래는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웬 주당 단가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콜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국콜마가 가이던스나 EPS 증가분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좀 생각해보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양봉이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양봉 들어오는 자리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체크하시고 거기서 잡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코스맥스 안 하시고 저는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어떻게든 또 반반 이렇게 포트폴리오 가다가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요? 빌빌한다. 그렇고 던져버려. 좀 더 크게 달려나가는 것들 또 드리블 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통상 보면 2분기 쪽에 피크니까요. 1분기 한 3월 달부터는 봄바람 불면서부터는 조금씩 주가가 상방으로 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봄에 되면서 거래 한번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꼭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전력, 인텔리언테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뭐 굳이 체크 안 하겠습니다. 좀 묵직하게 가는 것들이라서 뒷부분에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인텔리언테크부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고 좀 답답하죠 사실. 한번 위로 쳐주는 게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3월 초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지루하시다 하더라도 그냥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회전율을 좀 더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종목보다 어떻게 돼요? 좀 더 약간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은데 통상 아마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동평균 크로스 나무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또 매력을 보일 수 있는 형태와 또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뭐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는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시다 생각하고요. 한국전력은 우리가 여기서 진행을 했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뭐 살살 가고 있는데요. 이것들 전 트럼프 정책을 믿습니다. 달러를 약세로 가고요. 또 유가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쪽 관련돼서 종전협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유가는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국전력도 또 전기요금 성수기 아예 성수기 나오려면 멀었잖아. 이거 성수기는요 8월이에요.
가장 정기요금 여러분도 비싸게 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8월에 정기요금 내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9월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는 기간이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물량 담으면서 승부를 보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묵직한 종목이 지금 포트폴리오 몇 개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이유는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시면 트럼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국전력이 뭐 관세를 두들겨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달러하고 그다음에 유가 이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게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해놓은 GS 리타일과 유바이로지스 아주 유바이로지스 같은 경우는 좀 빌빌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저는 여기서 평단 조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실적이 나올 테니까요. 실적 발표 언제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4월 달이니까 이게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 낮은 구간에 쌀 때 사는 게 맞잖아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낮은 구간에 사서 높은 구간에 매도하는 거, 이런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GS 리테일도 마찬가지죠. 이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물량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되면 거의 이제 매물 안 나와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던질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직전에 아마 그 주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저 이상 매물이 많이 나올 만한 내용은 없다. 편의점이 무슨 뭐 대형 변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아마 신경 쓰이는 것이 아마 SL이시긴 할 텐데 이건 뭐 저는 그냥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과감하게 또 길게 본 시계열을 좀 길게 보면서 평단 조절하고 가겠다. LG전자도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악재만 해소되면 이것들은 주가 그냥 제가 볼 때는 한 달 사이에 다 222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올 종목들이에요. 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고 물론 묵직한 거 더 이상은 넣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묵직한 종목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국전력, SK텔레콤, GS리테일, 뭐 여기 가지고 있는 SL이나 LG전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다가 정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수익 나올 때 버려버리시거나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며 다만 분명하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기열을 좀 길게 놓고 보면 어느새 갑자기 좀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도달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나는 것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된다? 포트폴리오는 서로 협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수익이 나는 게 크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두산 같은 게 또 수익 날 때 여기 있는 것도 하나 또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상 수익을 날 때는 빌빌하고 또 내가 또 답답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 혈압에 좋지 않으니까요. 같이 정리해주면서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고요. 또 늘상 여러분들에게 투자 생활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케어맨입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